제21대 총선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공약 대결과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강원정치 1번지로 불리는 춘천 갑선거구 후보들은 저마다의 선거 공약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SNS 활동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방송 연설과 토론회 등 미디어 선거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잇따라 연기되는 등 학습권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강을 한 대학도 비대면 수업으로 차질을 빚어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 각 지역의 선관위는 후보자들과 지지자들로 북적였는데요.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공약 대결과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후보 등록 첫날의 표정을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총선 공식 후보자 등록 첫날, 도내 6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종일 후보자와 지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서류 제출과 심사를 마친 출마자들은 이날 총선 공식 후보로 등록됐습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는 총 32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4대 1입니다. 공식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1대 총선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2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2주 전인 다음 주 목요일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되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개시 전인 다음 달 2일까지는 예비 후보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후보자로 등록하였을지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4월 1일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 선관위는 후보 등록 후 우려되는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후보자들의 운명을 가를 제21대 총선 투표는 다음 달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66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선거전에 막이 올랐는데요. 도내 격전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정치 1번지로 불리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의 후보들은 저마다의 선거 공약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4년 만에 춘천 갑선거구에서 다시 맞붙은 민주당 허영, 통합당 김진태 후보. 두 후보 모두 GTX 비노선 춘천 연결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GTX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인데 그중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게 비노선입니다. 허영, 김진태 후보 모두 동쪽 종착역인 마석에서 춘천까지 약 58km를 연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철도를 활용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송도에서 마석까지 GTX 비노선이 있고 또 마석에서 춘천 거쳐서 속초까지 동서고속철을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은 부수적으로 좀 들어가는 예산은 있겠지만은 GTX 비노선과 동서고속철을 연결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에서 마석까지 구간 또 망우까지 구간은 새로운 노선을 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의 증차만 가지고도 사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코레일이나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 압박해서 꼭 이뤄내겠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대 국회에 법안은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황.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돌파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쉽게 그 문제를 뒤로 제치거나 이렇게 하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전 국민적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든가 압력을 좀 더 같이 하는 방식, 그래서
바깥의 시민사회와 안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거는 뭐 여야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다 모아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이른바 인기몰이형 공약도 많습니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는 매 총선마다 지역 현안과 개발 관련 공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합 선거구가 되면서 지역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작은 지역의 작은 어떤 그런 민원성 이런 공약들이 상당히 많은 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을 약속한다는 뜻인 공약.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가 밝힌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선거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악수나 명함 돌리기 대신 SNS 활동이나 개인 방송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신상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방송 연설과 토론회 등 미디어 선거전 역시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악수가 사라졌습니다. 다수에게 명함을 돌릴 행사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선거운동이 줄면서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거리 인사로 멀리서나마 시민들을 만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들은 좀 쉬울 거예요. 좀 수월할 텐데 소출, 쉽게 얘기하면 정치 신인들 명함 못 내밀죠 지금. 대중교통 방역 봉사, 마스크 제작 일손 돕기, 헌혈 등 이색 선거 운동도 등장했습니다. 후보들은 SNS로 눈을 돌렸습니다. 진심을 호소하는 편지글부터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하는 개인 방송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들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고 제공해 준다면 조기 품절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들 시선 고정하시고 홈쇼핑 형식을 빌려 후보자의 면면을 소개하는가 하면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유하며 친근함을 강조하는 콘텐츠도 눈에 띕니다. 더 많은 유권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후보자들의 SNS는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선거는 미디어 선거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리 유세를 할 수 없는 후보자들은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홍보에 공을 들입니다. 짧은 시간 후보자들의 역량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방송 연설과 토론회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시청하셔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 비교 분석하셔서 코로나19 여파에 깜깜이 선거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이번 총선. SNS와 방송 등 각종 매체가 동원된 정책 선거로 진화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유권자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부분은 저희 자영업자들한테 더 좋은 혜택과 지원 제도 같은 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이긴 한데 특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혜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장사하시는 게 힘드신데 그 코로나 제도 자체도 저는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줬으면 좋겠고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시장 상인분들 저희 어머니도 상인으로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도 많이 알려주셔서 시장 쪽 상인분들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많이 알려주는 제도를 갖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문회를 봐도 객관적인 사실이나
좀 증빙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개인적인 이익에만 사로잡혀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꼭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6일 낮 12시 25분쯤 철원군 갈마르 문해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불 진화 헬기 8대와 진화 인력 400여 명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 산불은 오후 4시 20분쯤 진화됐으며 이불로 5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 15분쯤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꺼지는 등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습과 수업권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수백만 원을 내고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감면해줘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한재원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25일 오후 현재까지 동의를 한 인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긴 게시글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늦추고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강의도 강의인데 좀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좀 질이 떨어지긴 하죠. 저는 어느 정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험 등의 강의는 차질이 불가피하고 학교 시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험 수업 같은 거 하면은 장비 사용이나 이런 거 하니까, 근데 비대면 강의로 하면 장비 사용 같은 거 못 하니까. 하지만 등록금을 돌려받거나 감면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하고 학사 일정 조정으로 수업 차질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대학교 등록금을 한 달 쉬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법적으로는 좀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어떻게 법률을 제정을 해서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는. 그나마 사립유치원은 휴업이 이루어진 한 달의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환불 비용의 50%를 유치원에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도 국가지원 보육비 외에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해 낸 경비는 환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나오지 않아 학부모들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3월 내내 유치원에 안 가서 집에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보니까 원비는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유치원비를 환불해 준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언제 해주는지 어떻게 해줄 건지 유치원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저도 지금 좀 궁금하고. 사회 곳곳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로 확진돼 격리 입원했다가 완치된 사람이 총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26일 오후 강원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돼 전체 완치자가 1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아직 병원에 남은 자가 격리 환자는 원주의료원 7명, 강원대병원 2명 등 총 11명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클린 강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임대업자 등 교육기관 공유재산 이용자의 3월 임대료 8천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폐교재산과 일반재산 임대업자의 임대료 부담도 낮출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와 모임 등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춘천 지역에서 개최되는
연극과 서커스 등 흥행과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 모임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다음 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고성군수 후보 한명준입니다. 저는 이 고성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마치고 여기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건강보험에 다니며 복지의 근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의원 8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키고자 군수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성군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좀 더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선두에서 제 한명준, 준비된 한명준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관광업을 바꾸는 그러한 멋진 길을 제가 앞서 닦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슬화해서 고등학교와 경동대학 사회복지경영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제일시 등의 사회활동과 40여 년간 한 정당에 몸을 담아왔으며 95년도에 도의원을 하였고 14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이 되어 민선 6기 4년간 고성군수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 7기 고성군수 임기가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가 됨으로써 행정공백이 불가피하게 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선 6기 4년간의 군수 경험을 곧바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번 4.15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뚝심 있는 행정, 친근한 행정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와 LG 헬로비전이 지역 내의 이모빌리티 기업을 위한 통합 관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와 LG 헬로비전은 26일 LG 헬로비전 영서방송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국내 최초 이모빌리티 통합 관제 플랫폼을 구축해 강원도가 산업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모빌리티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기차 등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이 IoT는 또 기반 중계탑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LG 헬로비전에서 잘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할 거나 아마 콘텐츠 개발 쪽을 좀 우리가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횡성산업단지에 입주한 이모빌리티 기업들의 사물인터넷 통합 서비스 구축을 통해 기업의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기획 발굴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하늘빛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흐려졌는데요. 밤부터는 강원 전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녁으로 종일 영상권을 유지하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은 체감온도와 함께 쌀쌀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여분의 겉옷을 챙기시는 등 반드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은 토요일부터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이후 비 소식은 없습니다. 영동 지역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12도로 다소 쌀쌀하겠으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